타임루프 조선 메비우스의 궁녀 1-20 일부 메비우스의 덫 1화 막장 작가의 비극적인 시작. 고운찬 28은 손에 든 시놉시스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젠장. 이번에도 퇴짜라니. 이럴 거면 드라마 작가는 왜 한다고 했어. 그녀는 현실의 진부함에 염증을 느끼는 한물간 막장 드라마 작가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불륜, 출생의 비밀, 기억상실, 그리고 시원한 복수극 같은 자극적인 클리셰와 짜릿한 반전으로 가득했지만 정작 그녀의 작품은 번번이 외면당했고 그녀의 현실은 아무런 극적인 사건도 없는 지루하고 평탄한 길뿐이었다. 밤늦도록 쓴 대본을 구기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던 길, 그녀는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눈이 멀었다. 저 멀리서 질주해오는 음주운전 차량의 엔진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울렸다. 강렬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칠흑 같은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몸을 떨며 눈을 떴을 때 은찬의 몸은 낯선 궁녀의 복색을 하고 있었다. 뻣뻣한 푸른색 치마, 삐뚤게 올린 쪽진 머리. 희미한 등잔불 아래 낯선 얼굴들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은비야, 정신이 드느냐? 어서 중전마마를 모셔야지. 은찬은 자신이 조선시대 궁녀 은비의 몸에 빙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소임은 냉정하고 감정이 없는 중전 강씨를 모시는 일이었다. 중전의 서늘한 눈빛은 그녀에게 마치 피도 눈물도 없는 드라마 속 최종 보스처럼 느껴졌다. 은찬은 이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이기를 바랐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겪어보지 못한 기시감에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화 예측된 죽음, 그리고 충격적인 반복. 은찬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선 궁궐의 미묘한 분위기를 포착했다. 모든 궁녀의 발소리, 대신들의 숨소리, 심지어 왕의 미미한 기침 소리까지. 마치 대본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자객들이 동궁전에 난입하여 세자 이휘를 암살하려 한 것이다. 세자 저하를 보호하라. 호위무사들의 절규가 귓가를 때렸다. 은찬은 본능적으로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 피투성이의 칼날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쓰러지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시야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세자의 모습이 들어왔다. 겨우 이런 엑스트라 역할로 죽는단 말이야? 하다못해 출생의 비밀이라도 밝히고 죽을 것이지.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불합리한 허무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머리가 찢어질 듯한 고통과 함께 어제의 그 끔찍한 비극은 온데간데 없고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추고 있었다. 달력은 어제와 똑같은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은비야. 대체 언제까지 잘게냐? 중전마마께서 기다리신다. 귀에 익은 궁녀의 목소리.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자신은 타임루프라는 막장 드라마의 흔한 소재에 갇혔다. 죽음은 끝이 아니었다. 무력한 엑스트라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3화 메비우스의 띠. 몇 차례의 루프가 반복되었다. 은찬은 세자 암살 시도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궁중 내 깊은 암투의 결과라는 것을 파악했다. 매번 자객들을 막으려 애썼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어떤 행동을 해도 결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객들의 움직임, 궁녀들의 동선, 심지어 중전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외울 정도로 반복되는 비극을 경험했다. 매번 죽음의 순간 칼날의 차가움, 피냄새,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이 생생하게 반복되었다. 안 돼. 제발.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숨이 막히는 고통과 함께 찾아오는 반복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은 핏발이 서고 몸은 경련했다. 마치 거대한 연극의 대본에 갇힌 배우처럼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사화 작가의 눈. 무력감에 빠져있던 은찬은 어느 순간 자신이 이 모든 비극을 단순한 삶이 아닌 드라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복되는 죽음 속에서 냉철함을 되찾았다. 그래, 이건 완벽한 막장 드라마 클리셰잖아. 그렇다면 대본을 바꿨으면 돼. 그녀는 자신의 작가적 본능을 일깨워 궁중 내 복잡한 암투와 세력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누가 세자를 죽이려는가? 누가 중전을 움직이는가? 각 인물의 숨겨진 욕망과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윤대감, 중전, 심지어 왕까지. 이 모든 인물들이 얽히고 설킨 거대한 관계도를 그리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루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이제 절망이 아닌 새로운 대본을 향한 작가의 집념으로 불타올랐다. 5화 죽음을 통제하다. 5번째 루프. 은찬은 더 이상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죽음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루프가 그녀의 죽음을 기점으로 리셋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객의 칼날이 다가오면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칼날에 몸을 던져 최대한 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 이 몸, 이대로 죽을 순 없소이다. 세자 저하. 부디. 그녀는 죽는 순간에도 대사를 읊는 작가 본능을 발휘했다. 때로는 높은 담장에서 몸을 던지거나 독이 든 음식을 일부러 먹는 등 그녀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연출했다. 그녀의 눈은 다음 루프에서 더 완벽한 대본을 쓸 준비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제 루프의 희생자가 아닌 루프를 조종하는 존재가 되었다.
6화 첫 번째 막장 트릭. 6번째 루프. 은차는 드디어 세자를 구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의 막장 드라마 지식을 총동원하여 잃어버린 왕족의 징표 클리셰를 활용했다. 자객들을 저지한 후 모두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세자의 가슴에 있는 작은 점을 가리키며 외쳤다. 이것은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20년 전 잃어버린 예언에 나오는 용의 눈물입니다. 이 점을 가진 자, 곧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본처럼 세자에게 얽힌 예언과 용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냈다. 그녀의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미리 준비해둔 비밀, 서신을 꺼내며 왕실에 숨겨진 보물이 바로 세자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연기에 모두가 혼란에 빠졌고 왕은 마침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막장 트릭은 성공적이었다. 세자는 목숨을 건졌고 왕은 은찬을 자신의 전담 궁녀로 삼았다. 은찬은 자신의 막장 드라마 지식이 현실에서 통한다는 사실에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연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7화 왕의 눈에 들다. 은찬의 용의 눈물 트릭은 궁궐 전체에 파란을 일으켰다. 왕은 그녀의 연기에 반신반의하면서도 세자를 구한 공로와 그녀의 기묘한 총명함에 깊은 흥미를 느꼈다. 궁녀 은비, 내게서 보통 궁녀에게서는 볼 수 없는 기계가 느껴지는구나.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왕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소인은 그저 세자 저하의 안위를 바랄 뿐이옵니다. 하오나 어둠은 여전히 세자 저하를 노리고 있사옵니다. 소인에게 더 가까이서 저하를 보필할 기회를 주시옵소서. 왕은 그녀의 당돌함에 미소 지었다. 그는 은찬을 자신의 전담 궁녀로 삼고 그녀의 옆에 굳건한 호위무사 정기준을 붙여주었다. 정기준은 차갑고 과묵한 인물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은찬에 대한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은찬은 자신의 막장 드라마 지식이 현실에서 통한다는 사실에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엑스트라가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연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8화 중전의 시험. 중전 강씨는 은찬의 기묘한 능력과 빠른 입지에 깊은 의심을 품었다. 그녀는 은찬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들여 시험하기로 한다. 중전은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좌의정에게 독이 든 차를 대접하라고 명했다. 은비야, 이 차를 좌의정에게 가져다 주거라.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중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은찬은 차를 나르면서 중전의 서늘한 눈빛과 좌의정의 불안한 시선을 동시에 느꼈다. 독사를 실행할 수도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은찬은 일부러 발을 헛디뎌 차를 든 쟁반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깨진 찻잔과 쏟아진 차 위로 정적이 흘렀다. 송구하옵니다, 마마. 제 손이 미끄러졌사옵니다. 그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꿰뚫을 듯 차가웠다. 은찬의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구화 독차의 비밀. 중전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상황에서 은찬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녀는 다시 찻잔에 차를 따르며 눈 깜짝할 사이에 독이 든 찻잔을 다른 찻잔과 바꿔치기 하는 트릭을 선보였다. 그녀는 독이 든 차를 담은 찻잔을 자신의 소매 속에 감추었다. 중전은 자신의 독살 계획이 무마된 것을 눈치챘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감히 이 무엄한 짓을. 중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울렸지만 은찬은 당당하게 말했다. 마마, 소인의 실수로 차가 쏟아졌으니 마마께서 직접 좌의정께 새로이 차를 따라주심이 어떠하시옵니까? 이는 마마의 덕을 보이시는 길이 될 것이옵니다. 중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분노했지만 은찬의 기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중전은 은찬을 이용할 가치가 있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 은찬은 이 일을 계기로 중전에 감춰진 속내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다. 중전의 눈빛에서 그녀가 가진 깊은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를 보게 된 것이다. 10화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 세자를 구하고 중전의 의심을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은찬은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가 루프를 통해 알게 된 정보들은 단순한 암살 계획이 아닌 이 나라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녀는 왕실의 외척 가문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윤대감과 그의 가문이 배후에 있음을 확신한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세자의 진짜 출생의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감지한다. 그녀는 루프가 세자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 모든 비극이 더 큰 진실과 얽혀 있음을 깨닫는다. 이건 단순한 암살 계획이 아니야. 이건 이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음모라고. 은찬은 홀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에는 끈적끈적한 피냄새가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10화 클리프행 세자를 구했으나 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인지. 2막 1120화 루프 활용과 암투 개입. 11화 소소한 권력. 은찬은 루프 정보를 무기로 활용하여 궁중의 소소한 사건들을 예측하고 해결하며 그녀의 예측 능력은 점차 신통력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그녀는 궁녀 신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입지를 다진다. 마마, 오늘 아침에 잃어버리신 비녀는 서재의 서책 뒤편에 숨겨져 있사옵니다. 곧 찾아올 것이옵니다. 대왕 대비 마마, 오늘 밤 기침이 심하실 것이니 미리 따뜻한 약재를 준비하시옵소서. 그녀는 중전에 잃어버린 비녀를 찾아주거나 대왕 대비의 건강 이상을 미리 예측하여 치료하는 등 각 세력에게 필요한 해결사 역할을 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어간다.
이는 은찬이 궁중 내에서 발언권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그녀의 예측이 계속해서 맞아떨어지자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점차 따르기 시작했다. 시비와 사라지지 않는 위협. 세자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를 노리는 세력은 여전히 존재한다. 루프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은찬은 매번 다른 방식으로 세자를 위협하는 새로운 음모들을 마주한다. 독이 든 선물, 누명을 씌우는 밀고 심지어는 세자의 혼례를 이용한 암살 시도까지. 은찬은 이제 죽음이라는 루프의 트리거를 능수능란하게 조종하며 궁중 암투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때로는 과감한 도발로, 때로는 치밀한 계략으로 위기를 넘긴다. 그녀는 윤대감의 하수인이 세자에게 독이 든 붓을 건네는 순간 일부러 그 붓을 떨어뜨려 붓의 끝을 부러뜨린다. 그리고 다음 날 그 하수인이 독살 시도로 붙잡혔을 때 은찬은 그를 통해 윤대감의 숨겨진 계획을 역이용하여 윤대감에게 작은 타격을 입힌다. 13화 중전의 숨겨진 눈물.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은찬은 중전이 숨기고 있던 치명적인 비밀을 발견한다. 중전의 처소 깊은 곳, 밤마다 몰래 들여다보는 낡은 함 속에서 빛바랜 아기 옷과 작은 옥패를 발견하는 것이다. 마마, 이것은? 은찬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내가 감히 무엇을 보았단 말이냐? 하지만 은찬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중전의 아들이 사실 죽은 것이 아니라 윤대감에 의해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중전의 냉철한 가면 뒤에 숨겨진 깊은 모성애와 절망을 보며 은찬은 그녀를 이해하게 된다. 그녀는 중전의 눈물 속에서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발견했다. 14화 대왕 대비의 그림자. 은찬은 대왕 대비의 처소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다. 대왕 대비는 겉으로는 온화한 노인이지만 실제로는 궁중 암투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힘을 행사하는 인물이다. 은찬은 루프를 통해 대왕 대비가 윤대감과 오랜 협력 관계이며 세자 암살 시도 역시 윤대감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을 알아낸다. 대왕 대비는 자신의 아들인 왕의 허수아비 같은 모습에 불만을 품고 윤대감과 손잡고 세자를 이용해 왕실을 장악하려 한다. 그녀는 대왕 대비가 윤대감의 측근에게 보내는 비밀 서신을 빼돌려 윤대감에게 역으로 보내 그들의 불신을 조장한다. 15화 외척 가문의 욕망. 윤대감은 왕실의 외척 가문 중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인물이다. 은찬은 루프를 통해 윤대감 가문의 탐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심지어는 왕실의 보물까지 빼돌린다. 은찬은 윤대감이 단순히 권력을 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병들게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녀는 윤대감의 저택에서 열리는 은밀한 연회에 궁녀로 위장 잠입하여 그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한다. 그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16화 비극적인 예언서. 반복되는 루프 속에서 은찬은 우연히 궁궐의 오래된 서고에서 낡은 예언서를 발견한다. 그 예언서에는 왕실의 저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적통이 아닌 자가 왕위에 오르면 피의 저주가 내리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순수한 피를 지닌 자가 희생되어야 한다. 은찬은 이 예언이 세자의 출생 비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직감한다. 그녀는 예언서의 내용을 해석하며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17화 세자의 고뇌. 세자 이휘는 은찬의 기이한 예측 능력에 점차 의존하게 된다. 그는 은찬을 단순한 궁녀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꿰뚫어보는 존재로 인식한다. 궁녀 은비, 너는 어찌 이리도 모든 것을 아는 것이냐? 혹 신통력을 지녔느냐? 세자의 눈빛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은찬이 던지는 진실의 조각들은 세자를 깊은 고뇌에 빠뜨린다.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심, 왕위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끝없는 음모들. 세자는 점차 고독해진다. 그의 내면은 혼란과 함께 자신이 정령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다. 18화 정기준의 헌신. 은찬의 설득으로 정기준은 혜정옹주를 지키기 위해 윤대감의 감시를 시작한다. 그는 은밀하게 윤대감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의 서재에 잠입하여 단서를 찾는다. 정기준은 혜정옹주를 향한 짝사랑을 숨기고 오직 그녀의 안녕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의 헌신은 은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호위무사님, 어찌 그리 무모한 일을 하십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은찬이 걱정스럽게 묻자 정기준은 혜정옹주가 지나가는 방향을 응시하며 조용히 답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겼으니 무모함도 불사해야지요. 이것이 소인이 택한 길이옵니다. 19화 혜정옹주의 깨달음. 혜정옹주는 처음에는 정기준의 과도한 관심을 부담스러워했지만 그가 자신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연다. 그녀는 윤대감과의 정략 결혼이 자신을 더욱 고립시킬 것임을 깨닫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 한다. 저는 더 이상 궁궐의 인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의 운명은 제가 개척할 것입니다. 그녀는 은찬과 정기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세자와 함께 비밀스러운 동맹을 맺는다. 혜정옹주의 강인한 의지는 은찬에게 큰 힘이 된다. 20화 예측 불가능한 루프. 은찬은 다음 루프의 기점이 세자의 죽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녀가 죽이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누군가의 행동이 새로운 루프를 시작하게 할 수 있음을 암시받는다. 궁궐 내에 숨겨진 스파이 혹은 윤대감이 숨긴 또 다른 장치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그녀를 덮친다. 은찬은 밤잠을 설쳤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대본이 아닌 살아있는 운명과 싸우고 있음을 직감한다. 20화 클리프행 은비가 죽이지 않은 누군가가 새로운 루프의 기점을 만든다는 암시.